여자한테 입이 몇 개 있다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3개래요. 세 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라는 걸 느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겠죠. 준혁 씨가 자신의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두 번째는 여기. 상체를 살짝 가리키는 손짓.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올해 58입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제 이름으로 살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32,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딸 수진이는 29,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둘 다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통화는 늘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시댁 눈치 보느라 명절에만 연락해요. 엄마, 추석 때 뵐게요. 시댁 먼저 가야 해서. 이해합니다. 다들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집은 텅 비었습니다. 남편만 남았죠. 남편과는 30년 가까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은 첫째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몇 번 거절했더니 남편이 상처를 받았나 봐요. 나는 남자인데 이렇게 참아야 하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저랑 관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하게 했어요. 문을 잠그고 말도 걸지 않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둘째 낳고 나서는 아예 각방을 썼어요. 너 방, 나 방 따로 쓰자. 남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요즘 남편은 주식에만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시세부터 확인해요. 식탁에 앉아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주식이 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요. 마치 신혼 때처럼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지옥이 펼쳐져요. 아, 시발. 밥상에 숟가락을 집어던집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요. 한 번은 국그릇까지 던져서 벽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하얀 벽지에 얼룩이 졌지만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화가 가라앉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상책이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겠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술 마시면 더 심해집니다. 소주 한 병만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것도 못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눈치를 봤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오늘은 화를 낼까, 안 낼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그냥 늙어가는 아줌마만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동자. 나는 뭐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남편 눈치만 보게 되니까요.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숨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동네 대형마트에서 반찬 코너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50에서 60대 환영, 요리 경력자 우대. 제게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요리는 자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김치 담그기, 김밥 만들기, 각종 반찬 만들기. 손에 익은 일들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날은 떨렸어요. 언제 면접을 봐본 게 결혼 전이었으니까요. 30년 만에 면접.
옷장에서 제일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면접관은 40대로 보이는 여성 점장님이었습니다. 요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30년 됐습니다. 가족 식사 준비하면서 쌓은 경력이지만요. 충분해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다행히 채용됐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반찬 코너에서 일하게 된 박미선입니다. 아, 미선 씨. 환영해요. 여기 앞치마 두르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반찬 진열하고 김밥 만들고 시식 코너 판매하고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았어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신선해요.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거의 대화가 없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안 나누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청소구역을 지나갔어요.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 젊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청소하는 모습이 꼼꼼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구석구석 놓치지 않는 모습.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살짝 미소를 지어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뺨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58배 나이에 낯선 남자의 미소에 이런 기분이 들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인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 차려, 박미선. 오후에도 몇 번 청소구역을 지나쳤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분도 가끔 반찬 코너 쪽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그분을 다시 마주쳤어요. 수고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네, 수고하세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와 사물함을 열며 생각했어요. 참 단정한 사람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퇴근 후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괜찮은 하루였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버스가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30년을 산 동네. 하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주식이 떨어졌을까? 남편 기분은 어떨까? 문을 열기 전부터 긴장이 되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TV 소리만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주식 화면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니 오늘도 떨어진 모양이에요.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퉁명스러운 대답.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줘도 맛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그냥 일어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게 남편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그 사람, 왜 자꾸 생각날까요?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웃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 먹어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식탁으로 왔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을 걸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답도 없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욕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발, 또 떨어졌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또 마트에 가겠죠. 반찬을 진열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그 사람을, 아니, 동료들을 만나겠죠.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 나이에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웃어봐야겠어요. 손님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그리고 그분한테도.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출근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 생각을 하다가 늦게 잠들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오늘은 좀 더 단정하게 입어야지. 옷장을 열어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출근 옷을 고르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상했어요. 어제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기대가 될까요? 정신 차려. 혼잣말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침도 거르는 날이 많아요. 주식시장 개장 전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겠죠. 다녀올게요.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반찬 코너로 향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오늘도 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 계셨어요. 살짝 실망하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여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었어요. 준혁 씨가 휴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 씨는 커피 자판기로 가서 믹스커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 씨가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제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작업복 차림. 어제 첫 출근이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대충 눈에 띄더라고요. 일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음식 쪽은 뭔가 익숙해서요. 오래 하셨나 봐요. 그냥 주부니까요.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혁 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시네요. 저도 어제 미선 씨가 만드신 김밥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여기 있는 재료로 싸기만 했는데요, 뭐. 칭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칭찬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은 맛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그냥 일어나고 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미선 씨는 이 일이 적성에 맞나 봐요.
준혁 씨가 먼저 말을 걸어줬습니다. 어제가 첫 출근인데 나름 보람있고 재미있네요. 자녀들 다 키우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최근에 이직했어요.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물류회사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로 준혁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남편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분이 바쁘신가 봐요? 뭐? 그렇죠. 쓴웃음이 나왔어요. 바쁘다기보다는 무관심한 거지만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비슷했거든요. 휴게실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오늘 손님 많으셨어요? 네, 주말이라 정신없었어요. 준혁 씨는요? 저도 바쁘더라고요. 주말엔 손님들이 많으니까 청소할 곳도 많고요. 대화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엔 준혁 씨가 제가 먼저 커피를 타면 제 것도 함께 타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뭐. 어차피 타는 김에요.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30년 됐어요. 자식들 다 장성해서 결혼했고요. 그럼 이제 편하시겠네요. 편하긴요. 오히려 더 외로워요. 말을 하고 나니 놀랐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꺼낸 거였습니다. 남편한테도 친구들한테도 하지 못한 얘기를 낯선 사람한테 하고 있었어요. 준혁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외로워요. 그 말에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었어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준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어때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들어드릴게요. 성격 차이였어요. 정확히는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생활 방식이요? 제 전 아내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걸 좋아했어요. 저는 좀 자유로운 편이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셨어요?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뭐랄까 서로 맞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깊은 얘기를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이상하게 준혁 씨랑 얘기하면 편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선 씨는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랑 각방 쓴 지 30년 됐어요. 준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이요? 네. 그럼 30년 동안 말끝을 흐리는 준혁 씨.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요즘엔 주식에 빠져서 저한텐 관심도 없어요. 주식이요? 남편이 중소기업 임원이거든요. 곧 퇴직인데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한다고. 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우시다는 게 화를 내거든요. 큰 소리 지르고 더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던지는 얘기, 욕하는 얘기까지 하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준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하시네요.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무섭고 매번 외롭고 매번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준혁 씨도 힘드셨겠어요. 이혼하시고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집에 가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사람은 있지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대화를 나눈 후 서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박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반찬 코너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청소 구역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곤 했어요. 열심히 걸레질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카트 정리하는 모습,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준혁 씨도 자주 반찬 코너 쪽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지나가면서 살짝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 시간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준혁 씨가 서 계셨습니다. 미선 씨도 이 버스 타세요? 네, 집이 이쪽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이 버스 타요. 나란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휴게실에서는 편하게 대화했는데 밖에서 마주치니 왠지 어색했습니다. 오늘 피곤하셨죠? 준혁 씨가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괜찮아요. 준혁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미선 씨 덕분에요. 제 덕분이요? 네. 대화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일도 덜 힘들어요. 가슴속이 포근해졌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기 싫었어요.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올라타야 했어요. 그럼 내일 또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 창문 너머로 준혁 씨가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저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화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일도 덜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준혁 씨와 대화를 나누니까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역시 대답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화면이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건지 얼굴이 일그러진 걸 보니 오늘도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저녁 뭐 먹을래요? 귀찮으니까 알아서 먹어. 차갑게 내뱉는 말.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는 전 아내와 왜 이혼했을까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9시. 내일 또 출근하면 준혁 씨를 만나겠죠.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마주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휴게실에서 준혁 씨를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작은 것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칭찬해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미선 씨, 궁금한 거 있는데요. 뭔데요? 여자한테 입이 몇 개 있다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한테 들었는데 3개래요. 세 개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라는 걸 느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겠죠. 준혁 씨가 자신의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두 번째는 여기. 상체를 살짝 가리키는 손짓.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요. 아래쪽을 은근슬쩍 가리키며 말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10년 동안 이런 대화 자체가 없었고 젊었을 때도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귀까지 열기가 올라왔어요. 준혁 씨가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설렜습니다. 이런 기분은 뭘까요? 거부하고 싶으면서도 더 듣고 싶은 이 마음은 진짜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경험해 볼래요? 제가 말해놓고도 왜 그랬나 싶었어요. 드디어 미쳤나 봐요. 경험이요? 제가 세 곳 모두 알려드릴까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저희 대화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자기 얘기에 바빴거든요. 저는 창고에 잠깐만 같이 가시죠. 창고요? 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절해야 하는 건 알았어요. 이건 분명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농담하시길래 저도 농담한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낯선 남자와 창고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돼 하면서도 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안 가시려면 괜찮아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준혁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준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따라오세요. 휴게실 문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나란히 걸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우리 둘이 함께 걸어가는 걸 누가 봤을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당황하거나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걸어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난다는 게 뭐가 끝난다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준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들어가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식품 박스들과 생활용품 재고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청소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어요. 준혁 씨가 뒤따라 들어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딸깍.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 우리 둘뿐입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시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 세계의 입말이에요. 그런 시선으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요.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 미선 씨한테 관심 있어요. 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저 같은 아줌마를요? 미선 씨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매력적이라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선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래도 이건, 뭐가 이건이에요? 우린 서로 끌리고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준혁 씨에게 끌리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휴게실에서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한테 여자로 대접받은 적 없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잖아요. 각방 쓴다고. 그랬죠. 제가 먼저 말했었어요. 저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자로서의 경험 말이에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 여자로서의 감정.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였어요.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일. 빨리 끝내고 싶은 시간.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죠. 그 후로는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여자라는 걸, 사람이라는 걸,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언제 이런 눈빛을 받아봤을까요? 남편은 신혼 초에도 이렇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찾고 끝나면 돌아서는 게 전부였어요. 미선 씨, 준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선택은 미선 씨가 하시는 거예요. 싫으시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선택? 제게 선택권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괜찮아? 하고 싶어?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가고 싶다고? 아니면 여기 있고 싶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알아챘나 봐요. 여기 계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의사표시였어요. 확실한가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겨우 소리를 냈어요. 준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천천히 갈게요. 무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인지 준혁 씨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고요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준혁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항상 차가웠어요. 감정도 없었고 온기도 없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은 달랐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미선 씨, 네.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고 떨렸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저도 아직 여자일 수 있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 씨도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창고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준혁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 순간 이후로는 예전의 박미선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준혁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요. 처음이요? 준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남편 말고는 처음이고 남편이랑도 30년 동안 안 했어요. 30년. 준혁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싫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것도 괜찮으세요? 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확인하는 준혁 씨.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이었습니다. 제 기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전 아내는 이런 거 싫어했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요. 항상 빨리 끝내자고만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안 맞았죠. 준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선 씨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의무처럼 했어요. 의무요? 네. 서로 즐기기보다는 그냥 해야 하는 일처럼요. 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남편도 저도요. 말하고 나니 슬퍼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랬어요. 의무, 책임, 참아야 하는 것,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하신 거구나. 준혁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거절한 게 상처였나 봐요. 임신 중에 계속 거절했더니 그 뒤로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저도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죠. 그건 남편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 임신 중에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삐지다니. 준혁 씨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선 씨. 네. 정말 괜찮으시죠? 네. 저도 원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두려웠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요. 하지만요.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때 알았습니다. 왜 준혁 씨가 이혼했는지, 전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준혁 씨가 말했던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손가락 2개를 대도 안 닿을 정도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전 아내가 왜 부담스러워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냥 평범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시간들.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였던 순간들. 아파요? 같은 질문조차 없었던 지난 날들.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중간중간 확인하는 목소리. 네, 좋아요. 제 대답에 미소 짓는 준혁 씨.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경험이 많다는 게 느껴졌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좋아요. 정말요? 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저도요. 미선 씨랑 함께해서 거짓말. 진심이에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창고는 고요했어요. 마트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 가끔 멀리서 카트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빛.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선 씨. 준혁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천천히 옷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이 꿈만 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도요. 티 나나요? 많이요. 서로 보며 웃었어요.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진심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정말 좋았어요. 저도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 씨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미선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답다니. 언제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요. 저도 좋아요. 준혁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야 돼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네. 혹시 티 날까봐 걱정되시죠? 조금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5분 뒤에 나오세요. 알겠어요. 준혁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창고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정말로 선을 넘어버렸구나.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얼마나 빨개졌을까요? 옷매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 보였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자, 박미선. 침착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휴게실로 돌아가 사물함을 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벌써 나가셨을까요? 복도로 나가 청소구역을 지나갔습니다. 준혁 씨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작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찬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미선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찾았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화장실 다녀왔어요. 얼굴이 빨개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네.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반찬을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 씨의 손길, 준혁 씨의 목소리, 준혁 씨의 배려,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니 준혁 씨가 서 계셨습니다. 미선 씨, 준혁 씨, 오늘, 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 눈빛만으로도 통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함께 타고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제 정류장이 먼저였어요. 그럼 내일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버스가 떠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준혁 씨가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웬일로 야근하나 봐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나는 정말로 선을 넘었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준혁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선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도 여자일 수 있구나. 저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준혁 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휴게실에서 만날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창고의 햇살,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저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우리만 아는 비밀. 그게 참 달콤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주식 떨어졌나 봅니다. 남편이 짜증을 내며 리모컨을 던졌어요. 밥이나 차려. 고함을 질렀지만 예전 같았으면 움찔했을 텐데 이상하게 덤덤했습니다. 준혁 씨가 있으니까 마음 한편에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고 남편의 화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내게도 나만의 비밀이 있어.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 씨, 오늘 퇴근 후에. 네. 시간 되시면 또 창고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좋아요. 스스로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줄은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거부감도 없었어요. 그저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창고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첫 번째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준혁 씨의 첫마디. 저도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창고에서, 모텔에서, 때로는 버스 타고 다닌다고 집에 세워둔 준혁 씨 차 안에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박스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선 씨, 사실 제가 이혼한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준혁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더 깊은 이유요? 지난번에 성격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뿐만은 아니었어요. 성적으로도 안 맞았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전환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집 침대에서만 하려고 했고 항상 같은 방식만 고집했어요. 그래서 더 문제는 준혁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해도 괜찮아요.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나무 토막처럼. 아,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반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준혁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게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하는 것 같았거든요. 힘드셨겠어요. 게다가 제가 부담스러웠대요. 여러 면에서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제가 직접 겪었던 것들, 준혁 씨가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환에는 너무 크다, 아프다고만 했어요. 제가 조심해도 소용없었죠. 그래서 이혼을. 네. 결국 안 맞았어요. 3년을 참았지만 한계가 왔죠. 미선 씨는 괜찮으세요? 제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준혁 씨. 아니에요. 전혀요. 진심이었어요. 오히려 좋아요. 정말요? 네. 준혁 씨는 배려해 주시잖아요.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주시고. 다행이에요. 준혁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제 남편도 비슷했거든요. 자기 혼자 사정하면 끝이고 배려가 없었어요. 빨리 끝내려고만 했어요. 둘째 낳고 나서는 아예 각방을 썼어요. 남편이 먼저 제안했죠. 너 방, 나 방 따로 쓰자고.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요. 주식에 미쳐서 매일 화만 내거든요. 어떻게요? 주식이 떨어지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던져요. 한 번은 국그릇까지 던져서
벽에 국물이 튀었어요. 준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술 마시면 더 심해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건 폭력이잖아요. 익숙해요. 계속 그랬으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무섭고 매번 외로웠어요. 미선 씨, 준혁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준혁 씨가 있으니까. 저도 미선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미선 씨,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랑 있을 때는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요? 준혁 씨는 저를 배려해 주잖아요.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배려받은 적 없었거든요. 괜찮아? 하고 싶어? 그런 질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미선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네, 저, 미선 씨 좋아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처음부터 좋았어요. 첫날 복도에서 봤을 때부터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준혁 씨 좋아요. 50대 후반에 하는 첫 고백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첫 고백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이런 감정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준혁 씨, 네,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문득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든든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남았어요.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혁 씨가 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쉿!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창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준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 옷을 정리했어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5분 뒤에 나오세요. 알겠어요. 준혁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주변을 살폈어요. 흔적이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분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휴게실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퇴근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준혁 씨를 만났어요. 오늘 놀라셨죠? 조금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버스를 기다리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함께 타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선 씨. 네. 혹시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에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버스 안이라 오래 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방 놓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좋았어요. 제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 씨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들키는 거 아닐까요?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9시. 내일 또 출근하면 준혁 씨를 만나겠죠.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마주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혁 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창고에서 만나며 점점 대담해지는 두 사람. 오늘은 누가 없을 때 알았어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했어야 했는데 우린 너무 자주 만났어요. 어느 날 반찬 코너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산대에서 일하는 이경미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요즘 청소하시는 분이랑 친하신 것 같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네.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죠. 근데 자주 보이던데요? 휴게실에서도 맨날 같이 있고, 점심시간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요? 뭔가 좀 친해 보이던데. 경미 씨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냥 동료예요. 이야기 좀 나누는 거죠. 그럼 됐어요. 제가 오해한 건가 봐요. 경미 씨가 돌아갔지만 찜찜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처음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며칠 후 휴게실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야, 그거 봤어? 미선 씨랑 준혁 씨. 뭘? 맨날 창고 쪽으로 같이 가던데.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저 나이에. 쉿, 조용히 해. 들으면 어떡해.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들켰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있던 젊은 직원 2명이 저를 보더니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수고하세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수고하세요. 어색한 대답. 빠르게 지나쳐 반찬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창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준혁 씨를 만났어요. 준혁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사람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관계요. 뭐라고요?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가 맨날 창고로 간다고. 준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젊은 직원들이요. 경미 씨도 아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준혁 씨랑 친하냐고. 아, 어떡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조심해야죠. 당분간 만나지 말까요? 그건 싫어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들키면 더 큰일이잖아요. 준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경미 씨가 직접 다가왔습니다. 반찬 코너로 걸어오는 경미 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선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금은 바빠서.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예요. 경미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휴게실로 끌려가듯 갔어요. 휴게실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혁 씨랑 무슨 사이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사이라니요? 그냥 동료죠. 진짜요? 저는 그 이상으로 보이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 씨, 저 눈 하나는 밝아요. 둘이 뭔가 있죠?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자꾸 창고로 같이 들어가요? 창고요? 물건 정리하는 거 도와주려고요. 매번요? 대답이 막혔습니다. 미선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둘이 사귀는 거 맞죠?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면 다행이네요. 경미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선 씨.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가족도 있으시고, 자식들도 있으시고. 경미 씨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휴게실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들켰구나. 완전히 들켰어. 경미 씨가 확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창고에서 만난 준혁 씨와 저. 경미 씨가 완전히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근데 안 만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미선 씨 생각만 해요.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경미 씨가 계속 의심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준혁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휴게실에서도 따로 앉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보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식 떨어졌다고 화내는 소리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만 있으면 돼. 그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저녁 창고에서 짧은 글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요. 수고하셨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마트는 조용해졌습니다.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혁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미선 씨, 준혁 씨,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멀리 있지 말아요. 네, 약속해요.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일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더 간절했어요. 더 애틋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죠? 네, 저도 원해요.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두 사람.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준혁 씨의 온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분을 필요로 하는지, 이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창고를 비쳤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옷을 정리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준혁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선 씨, 혹시, 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미선 씨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직은요. 준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갈게요. 알겠어요. 준혁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심호흡을 했어요. 5분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출입구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누군가 봤을까? 누군가 알고 있을까?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곧 끝날까요? 무서웠습니다. 준혁 씨를 잃는 게, 준혁 씨 없이 사는 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경미 씨가 또 뭐라고 할까요? 다른 직원들은? 점장님은?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혁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미선 씨다. 쉿, 조용히 해. 수군거리는 소리.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진짜래요. 어제 경미 씨가 봤대요. 뭘 봤는데? 창고에서 그러고 있었대요. 진짜로. 헐. 저 나이에? 남편 있는 사람이. 준혁 씨도 참.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들켰구나. 완전히 들켰어. 반찬 코너로 향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미선 씨 맞죠? 소문 들었어요. 한 손님이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일을 시작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김밥을 만드는데 자꾸 실수했어요. 반찬을 진열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짝! 깨지는 소리. 미선 씨,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깨진 그릇을 치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에 가기 싫었지만 가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침묵.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미선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뭐가요? 준혁 씨랑 그런 사이라는 게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그래요? 근데 경미 씨가 어제 봤다던데. 뭘 봤는데요? 창고에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도시락을 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오후에 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잠깐 사무실로 올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점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요?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미선 씨, 이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요. 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준혁 씨가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 씨도 점장님한테 불려갔나 봅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집도 가기 싫었어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준혁 씨, 들었어요. 소문. 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 없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을 의식해서 금방 놓았지만요. 어떡하죠? 일단 조심하고 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함께 탔어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어요.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어요. 다녀와. 이년아. 갑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귀가 먹먹해졌어요. 너 바람 피웠다며. 뭐라고요? 마트에서 남자랑 그런 짓을 했다며.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마트 사람이 전화했어. 네 남편 맞냐고. 그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짝!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는데. 주먹이 날아왔어요.
배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나이에 바람을 피워 남편이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그만해요.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요. 뭐, 2년이 지금 저도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 당신은 저한테 뭐 해줬어요? 각방 쓴 지가 얼마인데요? 그건 내가 먼저 거절했잖아. 임신 중이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그랬던 거예요. 변명하지 마. 주먹이 또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당장 나가. 나가라고. 짐 싸서 꺼져.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켰어요. 남편이 알아요. 맞았어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화나 있어요. 그래도 가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옷 몇 벌, 화장품,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어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요. 2년이 진짜. 남편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빨리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미선 씨,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얼굴이 맞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요? 준혁 씨가 제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파요? 조금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준혁 씨 잘못 아니에요. 집에 다시 올라가시겠어요? 아니요. 못 올라가요. 그럼 준혁 씨 집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준혁 씨가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준혁 씨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준혁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했습니다. 준혁 씨를, 저 자신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무섭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좁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혁 씨가 응급약을 가져왔어요. 얼굴 좀 봐도 될까요? 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라줬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내일 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약을 다 바르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제가 밖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기 싫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네. 후회 안 해요. 저도요.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준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집. 옆을 보니 준혁 씨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침대를 양보했나 봅니다.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맞은 자국. 손으로 만져보니 따끔했어요. 준혁 씨가 깨어났습니다. 미선 씨, 일어나셨어요? 네. 준혁 씨는 소파에서 불편하셨죠? 괜찮아요. 미선 씨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오늘 마트 가셔야죠? 네. 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혁 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원래는 버스 탔는데 오늘은 차로 이동했어요.